안녕하세요. 2살 아이 키우는 30살 주부입니다. 저희 홀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하면서 시댁으로 학가시키고 싶어 하셨지만 저희 반대로 학가는 안 했고 시댁이랑 걸어서 15분 거리에 전세를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에 자고 가면서 살림을 간섭하셨고 나중엔 하루 이틀 자던 것이 어느새 일주일 또 한 달이 되어버려 이젠 저희 집 방 한 칸에 시어머니의 짐으로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가고 제가 임신하게 되면서 아이의 방을 꾸며야 한다며 시어머니 짐을 모두 빼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는 울고불고 하시면서 저에게 많이 서운해 하셨지만 남편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말하지 말라달라면서 남편 야근할 땐 저희 집 소파에서 늘 자고 가셨고 남편이 없는 낮 시간에도 항상 저희 집에 와 계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시어머니랑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에 시어머니 말씀에 호응을 해드렸고 남편에게도 비밀로 붙였습니다. 하지만 임신 초기는 같이 있는 게 수월했지만 막달이 되어가니 시어머니 뒤치다거리 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저랑 있기를 원하셨고 또 식사 역시 제가 차려야만 드셨습니다. 당연히 식사를 만들고 차리고 치우는 것은 제 몫이었는데 조금이라도 살림을 도와주시거나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셨다면 같이 더 지낼 수도 있었지만 막달이 되니 제 몸과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 남편에게 그동안 일을 모두 말했더니 시어머니를 거의 내쫓다시피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사실은 남편에게 말하기 전 시어머니께 저희 집에서 생활하시는 게 힘들다고 출입을 좀 자제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콧등으로도 안 들으시고는 그 말이 섭섭했던지 같은 집 한 공간에 있으면서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무시했고 본인이 필요할 때만 저에게 말을 시켜 원하는 걸 얻어내셨습니다. 또 제가 밥을 차릴 때까지 계속 굶고 계시다가 밥을 차리면 드시면서 반찬 투정까지 하셨습니다. 어쨌거나 처음부터 끊어내지 못한 제 잘못도 있었지만 본인만 아는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그 이후부터는 시어머니의 그 어떤 연락도 차단했고 문도 안 열어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통이 와서 남편을 불러 산부인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통하는 사이 시어머니가 응급실이라면서 남편에게 급하게 전화가 왔고 남편은 그렇게 저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시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덕에 저는 남편 없이 혼자 진통하다 아이를 낳았고 시어머니는 발에 금이 가서 붕대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다치신 모습을 보고 자책을 많이 했고 저 역시 안쓰러운 마음에 저희 집 출입을 다시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산후조리를 해주시는 동안 시어머니가 아침에 일찍 오셨다가 저녁에 늦게 가셨습니다. 친정엄마가 저 먹으라고 끓여놓은 사골 미역국으로 삼시세끼를 다 해결하셨고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놓으면 고기만 쏙쏙 골라서 드셨습니다. 친정엄마는 다치신 시어머니 모습이 안쓰러워 처음 며칠은 식사까지 챙겨드렸었지만 지금은 시어머니의 철없는 행동에 안 챙겨드렸더니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좋아하시면서 입에 맞는 반찬과 국을 양껏 퍼드셨습니다. 갈비며 반찬 역시 본인 입맛에 맞으면 한 끼에 혼자 그 많은 양을 다 드셨고 또 제가 아기 젖 먹이는 사이 저희 친정엄마가 해놓은 삼계탕도 혼자 한 마리를 통째로 다 드셔서 친정엄마가 무척 화가 나셨습니다. 이 문제로 저희 친정엄마가 시어머니께 감정이 상한 상태로 한마디 했더니 시어머니 말씀이 본인은 챙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지금 먹어둬야 한다면서 그리고 또 본인이 아들이 번 돈으로 먹는 건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서 뻔뻔스럽게 굴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다치신 이후 마음이 약해져 조금만 참자고 했고 저 역시 남편 말에 따르기로 하며 시어머니 다리가 빨리 낫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친정엄마는 한 달 산후조리 후 돌아가시면서 저 먹으라고 사골 미역국을 냉장고에 잔뜩 얼려놨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 몰래 사골 미역국을 훔쳐가는 바람에 저랑 한바탕하고 또 저희 집 출입을 제가 또 맡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또 남편에게 하소연했는지 남편은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해 저는 바보같이 시어머니 출입을 또 허락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 절뚝거리면서 저희 집에 오셨다가 지갑을 놓고 가셨길래 저는 급한 마음에 시어머니 뒤를 쫓아갔는데 저 멀리 시어머니가 보통 사람들처럼 잘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후 전 의심을 품게 되었고 시어머니 다리가 너무 오래 아픈 것 같으니 병원 가서 다시 검사하자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시면서 나이가 먹어 쉽게 아물지 않을 거라고 병원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가끔 저희 집 근처 병원 어디 다니신다는 기억이 나서 전 그 병원을 찾아 시어머니 상황을 물어봤더니
처음부터 접질리신 거였고 2달이 넘었으니 지금쯤은 다 나았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 발에 금이 갔는데 깁스를 안 한 것도 이상한 거였네요. 그 이후 시어머니 저희 집에 또 오셨고 몰래 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는데 저희 부부 앞에서는 절뚝거리시며 온갖 아픈 티를 내시더니 글쎄 밖에서는 뛰어가 택시까지 잡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동안 그게 다 쏘였던 거였습니다. 하루는 저희 집 앞에서 가게하는 친구에게 저희 시어머니 사진을 보여주며 걸어가는 동영상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집 앞 슈퍼 의자에 앉아 붕대를 푸시고는 잘도 걸어가는 모습이 찍혔네요. 친구 말로는 제가 부탁하기 전 저희 시어머니가 슈퍼 앞에서 붕대 감고 푸는 모습도 여러 번 봤었다고 하는데 그게 저희 시어머니였냐면서 아주 기가 막혀 했습니다. 그동안 금이 간 뼈 묻어야 한다고 산후조리하는 며느리 음식을 그렇게 퍼드셨고 또 사골 미역국까지 훔쳐가기까지 했는데 정말 말로는 뭐라고 표현 못할 만큼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 응급실 상황을 다시 물어봤더니 남편 도착했을 땐 이미 응급실에서 계산이 끝난 상태로 밖에 나와 계셔서 데리고 왔었다고만 했고 설마 본인 엄마가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거짓말로 인하여 우리 남편은 아기 태어나는 것도 못 봤는데 정상이 시어머니라면 어찌 이런 일을 만들까요? 확인해주려고 남편에게 동영상 보여줬고 친구 말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동영상을 보냈더니 본인은 진짜 많이 아팠다고 하시면서 온갖 불쌍한 척을 하셨고 같은 여자끼리 본인을 그렇게 이해 못하냐면서 저를 욕하시더라고요. 또 그 와중에 본인은 혼자 못 산다면서 손자도 태어났으니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겠다고 때까지 쓰셨습니다. 그동안 아픈 척한 게 아마도 학가하고 싶어서 측은함으로 아들 부부의 마음을 사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 시어머니고 뭐고 없다 생각하고 살 거니까 날 며느리로 생각하지도 말고 저희 집에 절대 찾아오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남편도 본인 엄마지만 너무 실망했고 무섭다고 하면서 제 의견에 따르겠다고 하네요. 정말 정 떨어진다는 게 어떤 말인지 알겠고 다시는 얼굴도 맞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는 시어머니 할머니라는 명칭도 아까울 만큼 나이값을 못하는 분인 것 같아 상종도 하기 싫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어머니 보신 적 있나요? 관종이란 말이 아마도 우리 시어머니 같은 사람한테 나온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제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